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고,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나라 정상과 단체 대표들이 총출동해 세계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인데 특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교체와 사법개혁, 정치개혁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특위위원장 교체 등 조건이 수용돼야 특위 연장에 동의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물러난 장마 전선은 주말에 다시 북상해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엿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한 건데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 갈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크게 줄어 30년 뒤에 서울의 인구는 145만 명, 부산은 74만 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베이비부머가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들어서며 65세 이상 인구는 30년 뒤 1,9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과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소비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0.5% 감소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던 설비 투자도 전월에 비해 8.2%나 줄며 생산과 마찬가지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반전됐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전월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5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동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14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새로운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양측이 서로 유연성을 보이면서 대화에 진전을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또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에서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중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을 부인하며 미국이 대화 재개를 원하면 온전한 대안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한 북한. 미 국무부는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상대역을 계속 초청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양보하라는 북한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거듭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But I also want to emphasize that the door is wide open to negotiations, and we expect and hope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미 두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협상 재개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전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 낙관적인 관측만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칼럼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동안 북미 대화 진전에 큰 기대를 두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의 기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다가오는 미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남북과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온 세계 앞에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이야기하던 남한 집권자의 당당하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통일연구원 실장은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에서 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특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회원국 정상들은 물론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 대표까지 38개 국가와 단체 수장들이 참석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의장국인 일본은 총리 관저 주도하에 만반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主要国首脳要人の安全確保、また会議の円滑な運営進行の確保、いかなる不測の事態にも対応できるよう情報連絡室を設置しました。 공식 행사는 기념 촬영 후 오찬을 겸한 경제 관련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오사카성 안에 있는 영빈관에서 만찬이 열립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 환경, 에너지 등 8개 분야에서 이틀 동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뒤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각국 정상들이 총 집결하는 만큼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데 무역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방에서 행사를 치르는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외에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적극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 정상 등과 만나는 양자회담만 무려 19개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日本は議長として意見の違いよりも一致点や共通点を見出していきたいと。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이 많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치러지는 회의장 주변과 오사카 시내 주요 도로에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2천 명의 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 오사카에서 제1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1동포들은 한일 관계가 자신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라며 G20 정상회의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들한테 사할 문제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관계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들이 부각되어 결코 양호한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면 제1동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일 우호 친선 없이 제1동포 사회 발전도 어렵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해 조국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한순간에 가시지는 않겠지만 아픔을 조금씩 희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기존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어서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의문 번복 사태 이후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과 국회문을 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몫인 상임위원장부터 새로 뽑고 이달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결론을 짓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합의문에 의거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지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도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궁지에 몰린 한국당은 여야 모두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진행한 전례가 없고 강행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정개특위, 사개특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위원장 교체와 소속위원 수 조정이 있다면 특위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 지금 함부로 날치기 통과 준비하고 있어? 날치기 통과 준비하지 마요. 잘못된 위원장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시각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런 시각 차이가 있을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 속에 국회의장 주재로 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경원, 이인영 원내대표와 차례로 만나 논의했지만 결국 간극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세한 강경론 속에 조건 없는 국회 증언론도 거론되면서 양상은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 출전 선수 단중에 위에서 5팀은 앞으로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보수정당답지 않게 요즘 한국당의 실언과 실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바지 내리고 엉덩이 흔들고 당 대표는 웃고 박수치고 폭력적 성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놀랍습니다. 하는 집마다 국민의 매를 불고 있습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의 엉덩이춤 논란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한국당의 민낯이라면서 황교안 대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가 한국당을 사과 능력 제로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데 국민께 폐를 끼쳤으면 제대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언행만 일삼는 한국당의 민망함을 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폭력적 성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당내 논란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온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엉덩이춤 논란에 대해서도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가 2개월 동안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국회는 점점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저께 그런 행사에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부 발생해서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굴욕적 합의문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이 왜 경제를 실패하고 민생을 실패하고 인사를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야당 의원들의 유능함으로 따져 들어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안 있는 야당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경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도 고소고발 취하가 정식 쟁점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고 형사법적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을 어제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차 강제 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수백 명이 광화문 광장에 속속 모여듭니다. 새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최후 통첩에 맞서 당원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천막 9개 동과 그늘막 1개 동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5일 1차 철거 때보다 3배 큰 규모입니다. 자진 철거 시한인 오후 6시를 넘겼지만 지지자들은 광장에 집결해 천막을 지켰습니다. 강제 철거 들어오겠어요. 우리 이제 당원들이 이제 딱 분위기 있으면 500명, 1000명 있을 텐데 이제 시행할 엄두도 못 냅니다, 이제는. 서울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한을 넘긴 만큼 신속하게 2차 행정 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실 그 절차적으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설치된 이후에 그 시민들의 불편과 그다음에 항의를 또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1차 철거 5시간 만에 천막이 다시 세워짐에 따라 이번엔 재설치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 광화문 광장 일부 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광장 일대를 24시간 경비하는 것은 물론 천막 설치에 필요한 물건 반입을 맡게 됩니다. 행정 대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29일과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천막을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야가 열기로 한 경제 원탁회의가 화두로 올랐는데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경제청문회 하자 그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 또 국민들을 더 잘 설득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자신들이 없으셨나 봐요. 죽어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청문회는. 나경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그 제안을 하실 때 김수현 실장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로 바뀌어도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하여튼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시면 저희들은 그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고 괴멸시키려는 그런 기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집행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맛비 소식 없이 덥고 후텁지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선함 없이 꿉꿉함이 공기가 감도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3.4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이맘때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장맛비 소식은 없지만 경북 내륙 지역에는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어제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던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또다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등 추가 호우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축대와 같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맑고 후텁지근한 날들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남부지방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양경찰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던 28살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귀가하던 여성을 인근 빌라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부근 CCTV를 분석해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기름이 유출된 부두 인근 앞바다에서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쯤. 해경은 울산 장생포 호안에 화학 방지함과 경비정을 보내 400m가량 퍼져 있는 벙커 시유를 확인하고 3시간 20분 만에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40분쯤에도 울산신항 인근 해상에서도 검은색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길이 150m, 폭 1m에 이르는 기름띠를 확인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기름띠를 제거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량과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밤중 골프장 연못에 2개의 랜턴 불빛이 보입니다. 골프장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훔치러 온 절도범들입니다. 잠수복까지 갖춰 있고 감시가 허술한 야간에 연못에 들어가 골프공을 건져냈습니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골프장 3곳에서 몰래 건져낸 공은 5만 6천 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훔친 골프공을 팔아 700만 원을 챙긴 59살 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해 조작서를 주장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변 씨는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자신을 음해한 검찰과 JTBC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적은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변 씨가 집회, 시위에 참가하고 변호인 외에 재판과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20일 보석 취소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엿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소 초췌해진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된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파업을 결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를 거론하며 주어진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가 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무 업무를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인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3천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1억 원,
법원 허가에 따른 주소지 이전 등을 석방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고라든지 지시에 따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문건들이 다수 확보됐어요.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를 노동탄압 정권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구속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강도를 피하다 다친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한국인 여성이 어제 숨졌다고 스페인 경찰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강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현지 시간 지난 20일 수습됐던 시신이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다페스트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헝가리 당국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해 DNA 감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 수백 명에게서 피부염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평택 A아파트에서 채취한 시료를 산하연구소인 수질안전센터로 보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옷이나 가방, 이불 등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45%가 품질하자 등 제조 판매업자 책임이었고 부적합한 세탁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세탁업체의 책임도 10%에 달했습니다. 교육부가 BK21 사업 출범 20주년을 맞아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BK21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후속 내용을 발표합니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학문 후속 세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1999년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400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그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499원 9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지난 5월 7일 1,500원 12전을 기록한 이후 50일 만에 1,500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크게 줄어 30년 뒤에 서울의 인구는 145만 명, 부산은 74만 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들어서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0년 뒤 1,9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136만 명이던 국내 총인구, 30년 후인 2047년에는 245만 명이 줄어든 4,891만 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서울은 2017년 977만 명에서 145만 명이 줄어든 832만 명으로 부산은 74만 명이 감소한 268만 명이 예상치입니다. 서울은 2035년에 9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뒤 인구가 계속 줄면서 유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은 15%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와 세종, 충남 등은 30년 뒤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도는 120만 명이 늘어나며 1,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 40대에서 주로 분석하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이나 이런 이유로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30년 동안 1,172만 명이 증가해 2047년엔 1,8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산과 전남 등
8개 시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40%를 넘어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30년 뒤 15에서 64살 생산 연령 인구는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30년 뒤 90.9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북, 강원, 전북 등은 100명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의 여파로 떨어지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4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이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3주 만에 보합 전환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3%와 0.02%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서초구도 36주 만에 상승 전환하며 0.03% 올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이 소속된 직종에는 학교 기간제 교사, 급식 담당자 등의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해 각 지자체 청사의 환경미화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는 해명하지 않고 사죄드린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겠으며 앞으로 자숙의 시간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중남부의 젖줄 탐진강을 살리겠다며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와 문화가 꽃피는 강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김범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여름에는 무더위를 저만치 날려버리는 시원한 물축제, 가을에는 그림같이 펼쳐지는 갈대축제가 열리는 강. 담진강은 영암과 장흥 사이의 국사봉에서 발원해 강진만까지 55.5km를 굽이쳐 흐르는 전남의 3대 강입니다. 담진강 상류에는 하류의 홍수 피해를 막고 전남 지역 9개 시군에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이 건설됐습니다. 담진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시민을 위한 유역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담진강이 흐르는 장흥군과 강진군은 유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역사와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담진강 유역의 역사문화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담진강 유역의 전반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아울러서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담진강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담진강 유역의 보존과 개발에 들어갈 예산은 모두 747억 원. 담진강이 자연 그대를 갖추는 살리면서도 강을 따라 지어진 정자 등을 활용해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게임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PC와 온라인 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가 어제 폐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 한도 7만 원은 종전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우 박보검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 파견과 관련한 루머에 자신이 언급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보검 측 소속사 관계자는 송혜교와 마지막 작품을 같이 해 박보검이 함께 언급된 것 같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는데요. 개막 첫날 국내외 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레드카펫을 빛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을 건너 미국으로 가려던 아버지와 어린 딸이 익사하며 충격을 줬는데요. 트럼프 정권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만평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패러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멕시코 리오그란데 강에서 숨진 부녀의 시신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서 있는 모습을 담은 만평입니다. 시신을 뗏목 삼아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합니다. 재선 트럼프 2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어 정치적인 비판도 담겨 있음이 엿보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멕시코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새 삶을 찾아 국경을 건너던 부녀가 목숨을 잃은 참극을 꼬집으려는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에 이번 부녀 익사 참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The Rio Grande is very, very dangerous depending on the time of year and the conditions and the rapidity of the water. If we had the right laws that the Democrats are not letting us have, those people, they wouldn't be coming up. 또 다른 만평. 멕시코 국가방위군이 리오그란데 강을 향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모녀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는 가운데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민자 적극 단속에 나선 멕시코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을 향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No es solo medidas coercitivas, cerrar fronteras. sino entender el problema de fondo y buscar.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참사와 관련해 사진과 비판적인 만평이 잇따르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25명의 대선 주자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기준 미달로 탈락한 4명과 토론회 일정 확정 후에 경선에 뛰어든 1명을 제외한 20명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첫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첫날 토론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베토 오로크 전 하원 의원, 코리 부커 상원 의원, 그리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공식 행사 도중 몸을 심하게 떨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는데요. 총리실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베를린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법무장관 퇴임식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옆에 서 있던 메르켈 총리의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양손 끝을 맞잡아 진정시켜 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엔 팔짱을 끼듯이 오른손으로 왼팔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몸의 떨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건네주려 하지만 사양합니다. 행사 말미에 퇴임하는 카타리나 발리 법무장관과 악수를 나눌 때쯤엔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을 영접하는 행사 때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관계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당시 베를린의 기온은 섭씨 30도나 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는 동안 격렬하게 온몸을 떠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90분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 관련 질문을 받자 물을 석 잔 마신 뒤 괜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번 주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총리직에 오른 메르켈 총리는 네 번째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정계 은퇴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메이커 포드 자동차가 대대적으로 유럽 사업부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미국 언론들이 27일 전했습니다. 포드는 유럽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포드는 내년 말까지 러시아 공장 3곳, 프랑스, 영국의 공장 1곳씩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슬로바키아의 트랜스미션 공장은 매각됩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27일 대통령 선거의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조코이 대통령의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재는 대선에서 패배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대선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규모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이 이루어졌다며 제기한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국내선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하다 건물에 충돌해 승무원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러시아 앙가라 항공 소속 여객기가 부랴티아 자치공화국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주변 건물에 충돌한 이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기술자가 사망했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기는 착륙 전 엔진 하나에 이상이 생겨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통제를 잃고 활주로를 벗어났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며 확연히 공기가 습해졌죠. 오늘도 비 소식은 없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단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장맛비 예보 대신 동쪽 지역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충북과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면서 요란스럽게 오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이 24.4도, 대구 22.3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내려갑니다.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구 29도, 춘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합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됩니다. 일요일엔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진 뒤에 그치겠고요. 특히 주말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2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알찬 주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